새벽 하늘의 세계에는 혼돈이 몰아쳤다. 대지가 울리며 거대한 나무들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더 끝까지 차오르는 숨은 그것들의 뒤지지 않고 분명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울리는지 온 세상이 심장 소리로 가득 찼다. 내 뒤에는 거대한 존재가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다. 도망치려 발버둥 칠수록 괴물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렇게 숲길 얼마나 달렸을까. 혼신의 힘을 다한 나의 발악도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숨을 내뱉는 것조차 버겁다. 그럼에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정되어 찾아왔다. 벼랑 끝에 선 나는 아래로 뻗은 미지의 공포와 뒤에서 쫓아오는 현실적인 공포를 두고 망설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낭떠러지를 내려다 보았다. 얼핏 봐도 좋게 50m는 넘어 보이는 높이였다. 망설이는 와중에도 그것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거세질수록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괴물과 맞서 싸울지 아니면 미지의 공포로 도주할지. 결국 내가 택한 쪽은 확실한 공포보단 미지의 공포 쪽이었다. 녀석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정길 낭떠러지로 몸을 맡겼다. 거센 풍압이 나를 스쳐 지나가며 나는 중력의 힘에 의해 말려 들어가듯이 절벽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기껏 마음을 다잡으며 뛰어내렸지만 심장이 지주하는 기분이 전해지며 입 밖으로 비명이 새어나왔다. 빠르게 전환되는 시야 사이로 높게 솟아오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지나온 자리 위로 나무들이 부러져 있는 흔적이 남았다. 원래라면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다행히 나뭇가지들과 바닥에 깔린 나뭇잎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성공했다. 천운이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내가 지나온 절벽이 보였다. 내려올 때는 순식간이었지만 막상 밑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절벽의 높이는 까마득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있다면 지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천운의 순간, 벼랑 끝에서 먹이를 놓친 짐승의 포효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간발의 차이로 도망쳤기에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이미 저 괴물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처지였다. 그러나 그 상황은 동물원을 관람하는 관람객과 우리 안에 갇힌 짐승과의 거리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벼랑 끝에 있는 괴물을 약올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통쾌한지 임귀태의 존재마저 망각할 정도의 쾌락이었다. 잠시 생각을 다잡으며 고개를 돌리자 또다시 광활한 안개숲이 보였다. 고뇌에 잠긴 순간 뜬금없이 낭떠러지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설마를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눈앞에는 거대한 생명체가 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했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괴물이 나를 향해 수직 낙하, 아니 추락하고 있는 장면이 점점 빠르고도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체할 수 없이 몸이 곧바로 반응했다. 나는 맹목적으로 광활한 숲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까와 같은 데자뷰가 벌어지며 또다시 숨이 가빠오는 상황이 찾아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에는 정말로 괴물에게 꼼짝없이 잡아먹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런 내 앞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숲속 깊은 곳에서 밝게 빛나는 구원의 빛. 순간 망설였지만 뒤에서는 괴물이 쫓아오고 있었다. 내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나는 불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나무 사이에서 빛나는 형체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도착한 곳에는 빼곡히 나 있는 나무들밖에 없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귓가에 울리는 발소리. 그 순간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얗게 물들었다. 괴물의 발소리와 심장소리가 공명하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으로 아까 괴물을 놀리지만 않았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아니면 애초에 김기태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던 찰나 바닥에서 무언가 나를 끌어당겼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뜰 때였다. 아직 얼떨떨한 상황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앞에는 늙은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위에서는 여전히 개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적어도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나는 눈앞에 나타난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말하면서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이질감이 느껴졌다. 노인은 이런 내 생각을 잊기라도 했는지 이방인과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순간 망설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노인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어차피 이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기에 둘러댄 말이었다. 정확히는 어느 괴담 속에서 본 내용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기라도 했는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믿지 못할 말이었다. 노인은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간 뜨끔했다. 새벽 하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내 컨셉은 거울 속에 빨려들어 이면 세계를 넘어온 억울한 피해자 1. 그러니 이곳의 규칙을 알고 있다거나 도플갱어를 잡으러 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노인은 예상했다는 듯이 웃어넘기며 동굴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동굴 투어까지 하게 생긴 나는 그를 뒤따르며 중얼거렸다. 이면 세계판 자연인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지하에서 자란 나무를 기둥 삼아 그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갖가지 잡독사니들과 나무를 깎아 만든 집기들. 이것들은 그간 자연인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듯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였을까. 그는 자신의 작품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1시간가량 그의 도슨트가 이어질 때였다. 머릿속으로 김기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고 나는 그에게 이곳의 출구에 대해 운을 뗐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아차 싶은 심정으로 자연의 반응을 살폈다.
혹여라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내뱉은 건가 걱정했지만 내 생과 달리 자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그는 재밌다는 듯이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 순간 자연인의 손이 내 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력은 도무지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 쓰기 시작했다. 나는 반강제적으로 그 말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자연인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는 덜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탁자 위에 있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다. 새벽 하늘의 세계의 지침은 김기태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출구에 대한 답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자식은 자신이 판단했을 때 쓸데없는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